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입니다. 제가 정말 이 롱폼에선 얼굴을 굉장히 오랜만에 비추는 것 같은데 최근엔 현생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숏폼에서 열심히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 쇼츠랑 틱톡에서도 오셔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반 만에 한국을 여행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2023년 10월 달에 미국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2년 반 만에 한국을 가게 됐는데 한국을 제가 원래는 경년으로는 한 번을 방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친구 결혼식에 맞춰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굉장히 많이 바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월달은 베로니카가 MBA 졸업을 한 엄청 큰 경사가 있었고 또 정민이의 결혼까지 겹경사가 이렇게 생긴 정말 큰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이 그렇게 그립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이 비행기를 예매하고 난 순간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정말 한국을 가는 건가? 가면 뭐가 많이 바뀌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놓친 게 많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설레기 시작한 것 같아.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원래는 뭐 미국도 정말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로 간다? 이 날짜가 다가온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막 설레는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행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이 미국이 250주년 생일이었는데 지금 제가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곳은 여기 밸리 포리지 국립공원입니다. 테마에 맞게 여기로 한번 와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여행의 시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타고 간 에어라인은 에어프레미아라는 신생 항공사입니다. 지금은 한국 분들에게도 꽤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 타봤어요. 저는 항상 직항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엄마가 한번 미국을 온다고 그거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항공사가 굉장히 괜찮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를 타고 역시 이번에도 총 15시간을 가게 됐습니다. 나름 되게 저가는 아닌데 중저가 버전의 대한항공을 흉내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잘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타고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00% 이걸 다시 한번 타고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갈 때마다 이걸 타고 갈 것 같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15시간이 딱 지나고 인천공항에 이제 딱 내렸는데 이게 제가 한국 음식을 정말 그리워하는 음식들도 있지만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오는데 그 맛이 정말 그 맛이 아닌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나나 우유입니다. 이 단지에 들어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바나나 우유는 이게 미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어떤 마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되게 파손의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싹 다 멸균 처리가 돼서 은박지 종이 같은 그 포장지? 거기에다 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빨대를 꽂아서 마셔도 이거는 바나나 우유의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게이트에서 나오면은 그 바로 옆에 이제 CU가 있거든요. 그 CU에 들러가지고 바로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이제 빨대를 하나 딱 꽂고 이렇게 마시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제가 볼 땐 러시아 분 같아 보이던데 그분도 바나나 우유를 들고 이제 그거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랑 아이 컨택이 돼가지고 제가 이러고 제가 막 너무 맛있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도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아주 이제 기분 좋은 스타트가 일어나는 듯한 조짐이 보였죠. 이제 저는 대구 출신이라 인천에서 내려도 서울 출신 분들은 그냥 KTX를 타고 바로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또 버스를 타고 4시간인가 5시간을 가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흠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대구에만 도착을 하면은 제일 그리운 음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대구 동성로의 도마29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10년째 단골로 가고 있는 곳인데 제가 일본에서 먹어본 연어 초밥, 미국에서 파인다이닝에서 먹어본 다른 그런 초밥들 그냥 세상 어디에서 맛있는 연어 초밥집이란 곳은 제가 다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 여기보다 맛있는 곳은 없었어요. 세상에서 연어 초밥이라면은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여기가 대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거기를 갔죠. 아쉽게도 사장님 얼굴은 그때 못 뵀는데 그래도 엄마랑 베로니카도 워낙 좋아하는 곳이고 특히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첫 끼로 그렇게 제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면 대구에는 정말 크게 재밌는 게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연어 초밥 하나만 보고 오셔라 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을 만큼 맛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 시도를 안 해보셨다면 한 번 정도는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런 데이트 동선은 보통 식사 카페잖아요. 또 이제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데, 미국의 스타벅스가 그렇게 많은데 특히나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 한옥으로 꾸민 스타벅스가 있다 그래서 종로 고택점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종로 고택점, 거기가 원래는 그 한국의 집이라고 예전에 해서 전통 문화 음식 같은 거 팔고 문화 같은 거 이렇게 레슨 가르치고 간혹 이렇게 한옥 웨딩 같은 것도 열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스타벅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옥 고즈넉 한도 느끼고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말차라떼도 마시고, 물론 막 잠은 15시간 비행 이후 잠은 막 쏟아지는데 이제 그런 제 고향에 있다는 기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진짜 가장 그리웠던 음식,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 정말 탑 티어를 말하자면 짜장면. 이 짜장면만큼은 제가 여러 번 만들려고 시도도 해봤고 여기서도 먹어봤지만 그래도 이 한국만큼 맛있는 곳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한국에 가서 내가 짜장면을 정말 매일 먹어야지, 100끼를 먹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은 막 속에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오랜만에 왔다고 뭐 떡도 주고 크로와상, 그 소금빵 이런 것도 되게 뭐 새로운 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배가 이렇게 거의 목 끝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막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효용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 입 한 입을 정말 감탄하면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구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가족여행으로 저희가 부산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리뷰들을 보면 한국인 사회에서 어떤 그런 정보 제공들을 서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미국에서 한국 호텔 싸게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팁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아고다를 이용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이란 곳을 예약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온천을 끼고 있는 호텔인데 지하에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호텔 투숙객은 이 온천 이용이 계속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7만원? 8만원 정도 방을 예약했던 것 같은데, 아니 두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온천만 가더라도 두 번 가면 총 4번 4만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싸게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예매를 했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온천도 온천이지만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물 깨끗할 때 온천역 한번 빡 조지고 이제 그냥 걸어 나가요. 걸어 나가면은 해운대 바닷가가 5분 거리에 있는데, 가는 길에 시유에 들려서 그 바나나 우유를 또 하나를 사는 거야. 바나나 우유를 또 하나를 찝어서 이거를 또 걸어가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노란 빨대로 이걸 마셔야 돼. 진짜 그거를 이제 시차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이제 그런 아침의 여유로움을 즐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이제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나 우유에 진심이냐면, 그때 저희가 부산에 갔을 때 그 모래사장 조각축제?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백사장 모래로 조각을 해서 만든 게 바나나 우유가 있어요. 그 바나나 우유가 있는데 또 이걸 그린 사람은 외국인이야. 이게 어떤 콤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린 사람은 외국인인데 이 한국인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재미있는 사연이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오전에 제가 바나나 우유를 들고 마시고 있는 딱 그 모습 같았어요, 그게.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간 거라서 제가 정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장어덮밥집이 있었거든요, 부산에. 원래 대구 신세계에도 있는데 부산에 해목이라고, 해운대가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바쁘다길래 좀 긴장을 하고 갔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니까 저희는 줄 없이 입장을 했습니다. 6시 반에 입장을 해서 막 이렇게 일본 가옥풍으로 되게 잘 꾸며놨어요. 되게 잘 꾸며놨고, 그 식전주가 따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준마이보다 조금 더 가벼운 사케 같은데, 거기에 장뇌삼을 하나를 넣어주더라고요. 그 왜 일본 그 네모난 잔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잔 들어가고 항상 이렇게 유리잔 넘치게 따라주는 그거. 이거는 뭐 술을 마시는 건데 건강해지면서까지 술을 마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가능함을 서로가 잘 맞지 않는 술과 건강, 이 두 개를 한 번에 잡은 집이 아닌가. 뭐 이건 농담이었고, 하여튼 장어덮밥 그렇게 시켜봤는데, 장가시가 보통 장어를 먹다 보면은 적어도 하나 둘 정도는 나오는데, 이건 장가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식사의 시작과 끝을 내는 사이에 가시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장어를
좋아는 하시는데 가시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해목 부산 해운대 지점 여기는 강추고, 장어가 정말 두꺼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진짜 뭐랄까 가지런하게 뭔가 대접받는 느낌? 그 양념도 막 그렇게 과하지 않고 짜지도 않고 보들보들하면서도 어느 정도 식감이 있는 게 와, 정말 입에서 녹았습니다 이거는. 그럼 워낙 베로니카가 네기토로 그 참치 그거를 좋아하니까 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베로니카가 거기서 네기토로도 먹고 정말 이 가족 4명이 전부 다 행복한 그런 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도 먹는 내내 감탄하고 같이 간 외삼촌도 먹는 내내 이제 한입 한입 그냥 감탄을 하고 그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사실 한국 내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감은 있는 식당인데 운이 좋게도 저희가 간 시점에 달러가 1,550원 할 때라서 정말 가족들 모두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 12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정도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부산을 갔다가 정민이 결혼식을 본다고 또 다음날 수원을 바로 갔었어야 해가지고 수원에 가서 친구 결혼식 보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웃긴 거는 이 친구는 호주에 사는데 서로 둘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한테 결혼식 끝나고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이제 저희는 한국에 온 김에 일본도 가고 싶으니까 너희 결혼식 끝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일본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도 갈래. 베로니카 일본어를 하고 이제 어딜 가야 될지 다 아는데 자기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고 그런 정신 같은 것도 없고 계획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 무엇보다 그 두 개가 크다 보니까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어딜 가야 할지 아는 여행에 얹혀가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 친구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저희는 그러면 좋다 해서 4명이서 같이 일본을 가게 됩니다. 사실 여행 이 도쿄에서만 저희가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저는 정말 계획에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그냥 이번 도쿄 여행 안에서는 무조건 베로니카한테 다 맡기는 쪽으로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게 놀러 왔습니다. 그 막 시티 쪽은 막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게 후쿠오카보다는 저의 만족도가 조금은 내려간 그건 있는데, 도쿄에도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니까 그 시외 외곽에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 온천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시에서 벗어난 그 감성, 일본의 살짝 소도시 감성 그런 느낌도 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딱 꺾는 순간부터 이제 가든 막 그냥 초록초록색이야. 막 이제 막 나쁜 경적 소리나 막 붐비는 이런 사람들을 놔떠나서 그냥 막 초록색 가든이 펼쳐지는데, 그냥 이제 그때부터 심신이 안정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결제를 하는 순간에 금방 결혼한 친구들 2명 눈빛이 그냥 다른 거야.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돼서 그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을래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내면서 너무 좋았고, 온천만 한 게 아니라 스파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찜질방 그 부분도 있어서 이제 거기서 밥도 맛있게 먹었고, 근데 찜질방 음식이 정말 레스토랑 퀄리티 이상이더라고요 거기는. 목이 물렸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 뭐를 하나를 하면은 정말 제대로 다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크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이제 막 바쁜 곳을 다니다가 거기서 잠깐 찾아오는 평온함,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온천 끝나고 이제 한국에선 바나나 우유 먹듯이 그 일본에는 커피 우유 그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에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딱 한 잔 마시고 찜질 가운을 입고 이제 싹 걸어 나오는데,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잠깐 제가 말을 너무 오래 해서 지금 좀 당이 땡기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수다가 많았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수다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 관광지도 나름 괜찮았지만 그냥 무엇보다 찐 감성을, 제가 생각하는 그 찐 감성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저는 일본 시골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시골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어 이런 생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갔을 때도 도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장어덮밥집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어렵게 예약을 찾았는데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이즈모라는 가게였어요. 여긴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땠냐? 왜 그 장어 숯불 그릴 같은 거에다가 장어를 이렇게 딱 끼워서 타레 소스에 담궜다가 다시 숯불에 구웠다가 다시 담궜다가 구웠다가 하는 그런 집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방식을 온라인에서 너무 신선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로 정말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혹시나 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좀 눈앞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또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봤는데, 이 장어가 지글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맛있는 달달한 간장이 지글지글 타는 향, 이제 거기에 숯불이 그리고 이 숯불에서 올라오는 이 열이 얘를 계속 막 익히는데, 이 껍질 부분을 한번 싹 이렇게 뒤집는 순간 이 반대편의 그 빛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부산의 그 맛있는 장어집 그리고 이 도쿄에서 맛있는 장어집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하면 어떻냐? 찍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낫습니다. 도쿄께 더 맛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것도 정말 괜찮았는데 뭐랄까, 이 장어덮밥이라고 하면은 그 외 애니메이션에서 딱 상상되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 네모나고 빨간 그 도시락에다가 장어 한 마리를 통으로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거. 부산은 얘가 썰어져서 나왔어. 물론 그게 훨씬 더 간단하고 먹기도 좋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젓가락으로 한번 움푹 들어가는 그게 없었어요. 그 느낌. 그것도 그렇고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파인다이닝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장어의 겉면이 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손으로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 그릴도 원래 쓰던 거 쓰고 장어만 계속 바꿔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탄 맛이 있어요. 그 왜 그릴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좀 거뭇거뭇한 그거, 이제 그게 조금씩은 더해지는 게 저는 입맛이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굳이 그 둘을 비교하자면은 도쿄에 있는 이즈모에게 저는 한 표를 더 주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정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에 최대한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베로니카랑 여기서는 좀 하기 힘들었던 피부과 진료 같은 것들도 좀 보고 엄마랑 밥도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는 돌아갈 시간이 돼서 다시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엄마가 그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갈 때, 완전히 이사를 할 때, 이민을 갈 때 엄마가 되게 신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떠나기 전에 엄마가 그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잘 하고 있고 이렇게 2년마다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감사하게 되니까, 또 베로니카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다시 돌아갈 때는 엄마 얼굴이 훨씬 더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언제나 아쉬운 거지만 지난번보단 더 좋아지지 않았나, 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 뭐 앞으로도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날이었어요, 그런 순간에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출국 전에 인천에서 밥을 또 먹고 나갔는데, 인천공항 4층에 자연이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거기를 저희가 인천에 있으면서 여기를 2번을 갔는데, 왜 어디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한식이 그리우니까 보통 공항에서 다들 한식을 찾잖아요. 앞으로 여기 가면 될 것 같아요. 고등어도 한 마리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사이드 메뉴도 있고, 떡갈비에 더덕 비빔밥, 그리고 소머리 곰탕까지. 정말 거기서 한 끼 아주 그냥 끝장나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바나나 우유까지 한 잔 딱 들이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코코는 어떻게 지냈냐면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전부 다 플로리다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에는 저희 가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코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긴 여행을 갈 때마다 고양이 호텔을 갑니다. 고양이 호텔 간 김에 검사도 하고 또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막 앵겨붙어요. 멀어진 시간 동안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려나,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해요. 강아지처럼 계속 따라오고 침대에서도 같이 자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럴 때마다 정말 귀여워 죽겠어요. 한국까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그거는 편하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역으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그리운 미국 음식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한국에서는 현지 느낌의 멕시칸 타코? 맛있는 타코집, 그런 걸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떤 이유에선지 뭐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멕시코 정통의 맛을 내기는 좀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도 타코 맛집 많아요 이런데 죄송합니다, 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또 제 생일 6월 1일이 또 겹쳐서 생일날 맛있는 타코 베로니카랑 같이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찐 타코 팬이라면은 여기서 정말 정통 멕시칸 타코를 맛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나 한국에서 정말 맛있는 타코를 먹었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타코를 먹는데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 맛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냥 두 개가 서로 다른 음식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의 여행기에 대한 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롱폼을 안 찍은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서보는 것도 이게 좀 은근히
떨리네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고, 만약에 제 근황이 궁금하시다면은 쇼츠에 또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음 영상은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산에 있는 오두막집을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뭐 정말 이렇게 처음 해보는 토크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한국을 본 느낌을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재미있게 맛있게 즐겼던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 롱폼 영상에 와주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전 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더 멋진 미국 문화와 음식들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